네, 반갑습니다. 저는 기초과학연구원 중용 가속기 연구소에서 실험장치 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오건희라고 합니다. 맨 처음에 제목을 정하라고 했을 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다가 원소의 기원 탐구, 굉장히 나이브한 주제를 잡았는데 저희 연구소에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지 간략한 소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은 진부할 수 있는 교과서적인 내용을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 단위. 제가 이따가 우주 얘기를 좀 살짝 할 거기 때문에 우주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 처음에 물질을 사람들이 연구를 했고, 또 물질이 분자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걸 또 보니까 원자, 그리고 그 안에는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교과적 과정에는 포함이 되어 있던데 양성자도 또 쪼개보면 쿼크라는 단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세상이 또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네, 이전 발표에서도 나왔듯이 여기 수소를 예를 들면 수소는 양성자 하나로 이루어진 물질입니다. 그리고 얘의 무게를 잰다면 질량으로 표현을 한다면 물질의 양이죠. 양성자 한 개니까 양성자 한 개로 수소의 질량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중성자 하나가 더해지면 중수소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하나가 더해지면 삼중수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동위원소라고 부르고, 얘네들은 중성자 개수만큼 질량이 달라지겠죠. 여기에서 왜 혹시 전자가 없는지 아시는 분이 있을까요? 여기서 전자를 왜 제가 배제했는지. 네, 전자의 무게는 양성자와 중성자에 비해서 무시할 수 있을 만큼 작기 때문에 양성자와 중성자만 카운팅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성자 수가 더 많아진다면 우리가 저희는 이것을 이제 발견이 안 된 희귀 동위 원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핵 도표라고 부르는 표입니다. X축에는 중성자 수로 되어 있고 Y축에는 양성자 수로, 이렇게 원소들을 나열하게 되면은 가운데 안정 원소라고, 저희가 이미 자연 상태에서도 볼 수 있고 발견된 그런 안정 원소들이 약 300여 종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바깥에 하얀색 밴드로 발견된 동위 원소들이 수천 여 종이 되고, 그리고 미발견된 동위 원소들이 그보다 훨씬 많은 숫자로 아직 발견이 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희귀 동위 원소를 저희가 찾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뭘 할 거냐? 저희가 밤하늘의 별을 보면 저게 어떻게 만들어졌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떠 있잖아요. 그리고 우주에 존재한다는 걸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 우주 상태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별의 진화와 생성, 소멸, 이런 것들을, 이런 원소들을 연구하면서 저희가 더 이해할 수 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아주 작은 세상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탐구를 할 수 있을까? 이게 구조적으로 구조의 크기에 따라서 조금 볼 수 있는 게 다르죠. 우리가 맨 처음엔 돋보기부터 시작을 했을 거고, 그 다음에 광학현미경, 전자현미경, 이런 여러 가지 에너지를 높이면서 파장을 작게 하면서 더 미세 구조를 관찰했을 겁니다. 그 아래쪽에 이렇게 더 작은 구조를 살펴보려면, 살피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줘야, 이런 상황들을 재현시켜줘야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주에서 일어날 수 있을 법한 일들을 재현해 보는 것이 바로 그런 장치를 가속기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이제 유럽에 있는 이제 선이라는 가속기는 이제 빅뱅 직후의 일들을 재현하기 위해서 아주 높은 에너지로 이런 충돌 실험을 하고 있고, 저희 라온 중이온 가속기 연구소는 별들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그런 핵 반응들을 재현시켜 볼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갖춘 연구소입니다.
저희 연구소의 항공 사진인데 꽤 큰 부지에 자리를 잡고 있고 안에 내부에 들어가게 되면은 정말 복잡한 구조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실험을 할 수 있는 연구를 할 수 있는 장치들이 있습니다. 여기 맨 처음에 이제 가속을 시키는 가속관부터 가속을 시키고 또 그 이온들을 꺾어서 이렇게 실험 장치에 집어넣고 연구를 하는 그런 시설들입니다. 그래서 희귀 동위원소를 어떻게 만드느냐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크게 가벼운 원소 이온을 이제 무거운 표적에 때려서 이 무거운 표적을 깨뜨려서 나오는 희귀 동위원소들을 이제 추출을 해서 분석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반대로 무거운 애들을 가벼운 것에 이제 반응을 시켜서 이제 충돌을 시켜서 이제 희귀 동위원소를 얻는 방법입니다. 두 방법은 이제 기대하는 효과가 다릅니다. 한 가지는 이제 희귀 동위원소의 양을 많이 할 거냐에 초점을 뒀고, 반대편에 있는 방법은 수는 적더라도 다양한 종류의 희귀 동위원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연구소들이 둘 중에 하나의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데 저희 연구소는 두 가지 방법 모두 채택을 해서 이제 무거운 표적을 깨뜨린 다음에 여전히 무겁겠죠. 또 이 무거운 이온들을 다시 가속을 시켜서 이제 가벼운 이온으로 이제 다시 때려주는 충돌을 시켜서 이제 반응을 보는 두 가지 방법 모두 다 제가 알기로는 세계 최초로 지금 채택을 해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실험 장치 중에 간단하게 한 가지 장치를 좀 소개하려고 가져왔습니다. 질량 측정 장치라는 장치가 있습니다. 이름은 멀티 리플렉션 타임 오브 플라이트 매스 스펙트로미터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름은 중요한 건 아닌데 생긴 걸 보시면 되게 복잡하게 생겼습니다. 얘가 대체 뭘 하는 걸까? 저도 처음에 보고는 감이 안 왔는데 오른쪽에 도면을 잠깐 보면 이제 RI 빔, 그러니까 희귀 동위 원소 빔 형태로 저 실험 장치에 저희가 집어넣게 됩니다. 그러면 이 빔의 속도와 또 어떤 방향과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컨트롤해주는 또 시스템들이 있고, 얘네를 다시 분석하기 위해서 이제 분석 장치에 넣고 나서 이제 분석을 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간단하게 컨셉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질량 M1, M2 이런 두 가지 물체가 있다고 생각하고 얘를 같은 에너지를 줘서 벽에 부딪힌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부딪히는 시간을 측정할 겁니다. 그러면 뭐 시간은 얼마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두 물체가 질량이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죠? 저희는 에너지를 같게 줬고 속도가 달랐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시간이 다르다는 건. 그러면 결국 얘는 질량이 서로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얘네를 우리가 희귀 동위원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굉장히 질량도 비슷할 수도 있고 그리고 질량도 작을 거고 아주 정밀한 측정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해상도로는 구별할 수가 없겠죠. 지금 그래서 여기 제가 수식을 간단하게 넣어봤는데 여러분들 교과서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동 거리를 증가시키면 이 시간도 당연히 벌어지겠죠. 예, 간단하게 그런 원리를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장치 안에서 이 이온들을 컨트롤을 해서 계속 비행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비행 시간이 길어지고 이동 거리가 증가하면 결국에 이 둘 간에 구별할 수 있는 해상도를 저희가 높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 실제 이온을 가지고 측정을 하게 되면 이런 그래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밖에 여러 장치들, 여러 연구들이 저희 나온 연구소에서 이 시간에도 여러 연구분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